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한민족의 뿌리가 되었던 그 사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을 제가 정의를 내기를 고조선 유민을 근간으로 고조선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아 한반도 및 부속된 섬에서 살고 있는 배달민족에서 분화된 민족, 제가 이렇게 정의를 냈죠. 즉 고조선의 문화와 적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과 배달민족에서 분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 배달민족의 맥을 이은 민족은 한민족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삼국지 위기 동의전을 보면은 한국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여기 보면 한국이라 그랬어요. 남쪽은 외국과 맞닿아 있다. 사방은 사천리나 되며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마한이요, 두 번째는 진한이며 세 번째는 변한이다. 진한을 옛날에는 진국이라고 불렀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그곳 백성들은 토착하여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산다. 즉 토착 농경민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민족은 토착 농경민족이다. 삼한은 고조선 바깥쪽에 있었어요. 고조선 강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선주민은 고조선 국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고조선 유민이 대거 유입이 돼 가지고 한반도 남부의 선주민하고 합류를 했어요. 원래 고조선 국민이 아니던 사람들과 고조선이 망한 뒤에 고조선 국민이던 사람들이 합쳐진 거죠. 근데 어차피 같은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고 고윤돌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계를 붙여서의 동질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되죠. 동국통감 외기 삼한의 그 마한전을 보면은 기준이 이미 위만의 침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서는 좌우 측근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도주하여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와서 한국 땅에 있는 금마군에서 살았다. 여기도 보면은 한국 땅, 한지, 한국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한국의 왕이라 칭했는데 그곳 백성들은 한 곳에 토착하여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여기서 뭐 한왕, 자기 스스로 한국왕이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토착 농경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에를 길러서 비단을 만들고 면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 기준이 누구냐 하면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전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자조선은 기원전 1100년에 제후국으로 건국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랬다가 기원전 195년에 위만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원래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동이족이 아니었는데 그 동이족으로 위장을 하고 기자조선으로 망명을 해오니까 기자조선에서 받아줬더니 이 사람이 기자조선을 배반하고 기자조선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도망을 가서 금마군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기자가 누구냐,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자는 고전, 그러니까 사서 5경에 등장하는 상나라의 현인이에요. 그래서 그 유교에서는 이 기자를 아주 높이 쳐요. 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책 사기 송미자 세가에 이 사람의 행적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즉 상나라 말기의 현인이었기 때문에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자기가 천자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책봉을 해주면서 상나라 탕왕의 제사를 모셔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조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기나 이런 역사책을 보면은 기자가 조선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호경, 그러니까 주나라의 수도죠, 호경을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어요. 왕래한 기록이. 근데 호경은 중국 섬서성, 지금의 그 서안에서 더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자조선이 한반도나 만주에 있었다면은 거기를 걸어서 내지는 말을 타고 왕래하는 게 불가능하죠. 너무 멀어서. 지금도 비행기로 한 서너 시간 거리 되는데 그걸 어떻게 걸어서 내지는 말을 타고 왕래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얘기는 이 기자조선은 한반도나 만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 대륙에 어디 그 중원에 어디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그 제후로 책봉한 목적이 상나라 탕왕을 제사 모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기 만주에 가서 내 조선 후로 책봉해 줄 테니까 참 만주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왕이 돼 가지고 상나라 탕왕 제사를 모시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상나라 탕왕의 제사를 지내려면 아무래도 상나라 수도가 있었던 그 부근 내지는 그 유적이 남아오는 부근에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중국 그 하남성 안양이라는 곳에 가면 은허라는 데서 그 갑골문자나 많은 은나라 유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순전히 저의 추정입니다만은 주나라 무왕이 세워준 기자조선은 한반도나 만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중국의 하남성 부근 어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남성에서라면은 호경까지 뭐 말도 타고 배도 타고 그 황하강으로 뭐 배를 타고 해가지고 왕래가 가능했겠죠. 만주하고는 달리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한에는 각각 촌락마다 수장이 있는데 큰 촌락에서는 그 수장을 신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 좀 작은 촌락에서는 읍차라고 불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 오기 전에도 이미 그 신지나 읍차가 그 촌락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산과 바다를 끼고 흩어져 살고 있는데 성곽은 없었다. 마한은 기준이 오기 전부터 이미 부족국가가 다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중 어느 한 나라를 아마 기준이 빼앗아 가지고 제가 한나라 왕이다 그랬겠죠. 그 작은 거는 수백 호, 많은 거는 수만 호 수준의 54개 소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맹주가 목지국이라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 맹주가 과연 무슨 힘은 가진 맹주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죠. 말하자면 대표적인 국가가 목지국이다, 그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은 이 마한이 백제에 의해서 통합돼서 사라지게 됐어요. 또 삼한에 마한만 있었던 게 아니죠. 진한이 있었는데 삼국사기 헷거세 거서간조에 보면은 헷거세가 이제 거서간이 돼서 신라의 초대 왕이 됐는데, 그에 앞서서 고조선 유민이 산골짜기에 나뉘어 살면서 6개 마을을 이루었으니 첫째는 알천 양산촌이고, 둘째는 돌산 고호촌이고, 셋째는 취산 진지촌이고, 넷째는 무산 대수촌이고,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이고, 여섯째는 명알산 고야촌인데 이것이 바로 진한 육부가 되었다. 고조선 유민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즉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고조선이 최종적으로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던 유민들이 대거 한반도 남부로 이거를 해와서 거기 선지문들하고 이제 섞여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고조선의 고토에서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어요. 마하는 한강 이남에만 54개 나라가 있어죠. 지금 그러니까 한강 남쪽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전라도 남해안까지 54개 나라가 있었고, 진하는 낙동강 동쪽으로 12개 나라가 있었고, 지금 말하자면 경상북도죠. 변하는 낙동강 하구와 남해안, 지금 말하자면 경상남도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착해 생활하는 농경민족이에요. 이 나라들이 결국은 백제, 신라, 가야로 발전하게 되죠. 이상 그 한민족의 뿌리가 된 사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갔지만은, 내려간 사람보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그 고조선의 강역에서 일어나서 고조선의 강역과 주민을 다 승계를 받은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배달민족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번에는 그 배달민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